위법해야 된다는 말은 법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돼요. 일단 우측에 잠깐 보시면 이 해가지고 강행법규가 나오고 동그라미 때 1번 해가지고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을 우리가 일단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행법규라는 것하고 임의법규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기억 니은 해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법은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은 임의법규 이렇게 나누는데 요거 가지고는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시험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는 법은 강행법규고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는 건 임의법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법규란 위반해도 상관이 없는 법을 말해요. 따라서 임의법규는 위반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임의법규를 위반해도 법률행위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유효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건데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럼 뭐예요? X다. 왜냐하면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게 돼요? 임의법규도 포함하고 임의법규 위반한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유효가 되니까요. 실제로 우리 민법은요.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법규입니다. 한 60%가량이 임의법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법규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강행법규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도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반했다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을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따라서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교재 잠깐 보시면 강행법규에 임의법규 나와 있고 박스 밑에 이 민법상 강행법 규정에 속하는 예 해가지고 기억, 권리 있는 여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외울 건 아닌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민법의 강행법규는 효력규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법에는 뭐가 없냐면 단속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다 뭐예요? 효력규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규정이라는 것은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아니라 맞는 지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법상 강행법규 하면 자꾸 뭘 집어넣냐면 단속규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은 무효다, 틀렸다. 이래서 틀리시는 분이 많은데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규정이 없다. 다시 말하면 민법상 강행법규는 무엇만을 말해요? 효력규정만을 말하고요.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예? 그게 나와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효력규정이라니까. 권리 능력. 예를 들어가지고 걔한테 권리 능력 인정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죠. 권리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있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죠? 다른 얘기를 들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많잖아요. 그죠? 행위 능력 해가지고 너하고 너는 뭐죠? 뭐 제한 능력자다. 네가 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뭐예요? 무효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말하는 강행 규정은 다 뭐예요? 효력 규정이고 법과 다른 법률행위를 했다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어리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강행 규정은 다 뭐라고요? 효력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위반한 법리는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민법에는 뭐가 없다고요? 단속 규정이 없다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 뭐라고요? 효력 규정인 거 그죠? 단속 규정은 없는 거 그죠? 없어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밑에 보시면 기억 효력 규정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민법 얘기가 아니잖아. 밑에 나오는 뭐 광업권 나오고 무슨 뭐 의사 나오고 약사 나오고 뭐가 아니라고요? 민법이 아니고 가입해 이거는. 우리는 뭐 하기도 버거운 사람들이에요. 민법 하기도 버거운 사람이에요. 민법이 아닌 건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뭐죠? 뭐 토지, 뭐 공인중개사법, 뭐 증권거래법, 변호사법 다 뭐예요? 가입혀. 우리는 뭐 하기도 버거워요? 민법 하기도 버거우니까 민법이 아닌 건 뭐 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뭐가 나오냐면 단속 규정이 나와요. 그죠? 단속 규정.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뭐 무효가 무신가 쭉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기억할 것은 B와 C 두 가지예요. B와 C. 자,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단속 규정은 민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이 없으니까 다른 법을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다른 법을 본다 하더라도 무엇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식품위생법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요? B와 C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투자 1인 매매니 뭐 신용 협동 이런 건 뭐죠? 아무 의미 없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B와 C를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 이거는요. 하나를 알더라도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뭐 중간생각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B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무엇을 금지하고 있느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요 규정은 강행법규지만 뭐예요? 단속 규정입니다. 왜 이거를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팔았어요. 한 번 팔았죠. 근데 을이 이 토지를 갑한테 사가지고요. 한 번 더 팔았어요. 병한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매라고 해요. 용어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요거는 한자를 계속 쓰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요거하고 구별하려고요. 앞으로 저는 한자로 쓰는 건 뭐예요? 앞전자예요. 앞이란 뜻이고 한글로 쓰는 전자는 굴릴 전자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매하면 한글로 쓰는 것은 앞에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전대차하면 한 번 더 임대했다. 전세하면 한 번 더 뭐예요? 전세를 줬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꼭 한자로 쓰고 있으니까 한글로 쓰는 거는 뭐예요? 한 번 더라고 이해하셔야 돼. 그죠? 그러면 전매는 뭐예요? 한 번 더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을이 병한테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FM인데 문제는 이러면은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내고요. 병한테 남으니까 팔아먹겠죠?
병한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뢰행위를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하고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하다 걸리면 을은 세금을 추징당하고요. 또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엇도 받냐면 처벌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요 문제예요. 만약에 요 규정이 강행복규 효력 규정이라는 이유로 등기까지 무효가 돼버리면 누가 피해를 보죠? 병이 피해를 보죠. 그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왔는데 등기가 무효예요. 누구 거가 돼? 갑 거가 되겠죠. 그죠? 병 나쁜 사람이 안 나쁜 사람이에요? 안 나쁜 사람이죠. 얘가 나쁜 놈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병은 비싸게 주고 산 죄밖에 없기 때문에 요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요 규정은 처벌은 하지만 행위 자체는 등기는 뭐예요? 유효라는 말은 무슨 규정이라는 거죠?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안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등기 행위 전맹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이 규정은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을은 처벌하지만 병은 유효하게 뭘 가져요? 소유권은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10번인데 주택법인데 가로에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나와 있죠. 이거는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주택법으로 통합되어 있고 여러분들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거는 판례이기 때문에 옛날 이름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미등기 전매행위는 전국 어디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매는 한 번 더 팔아먹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양권 전매 금지 이 얘기예요. 그런 경우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이 샀어요. 샀는데 여기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는 거 전매가 뭐가 되어 있냐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인데 을이 병에게 뭘 했어요? 전매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을이 법을 위반했다니 을이 뭐는 받겠어요? 처벌은 받겠지만 요 전매 자체가 무효냐 요 문제예요.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매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큰일 나죠. 얘가 나쁜 거지 얘가 나쁜 거 아니에요. 병은 피 주고 프리미엄 더 주고 산재 뺏기 없는 사람이니까 요 사람의 소유권 자체는 뭐 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얘는 처벌하되 전매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하게 볼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요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자, 강행복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뭐밖에 없어요? 효력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복규 위반한 법률은 다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민법이 아닌 기타 행정법에서는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죠?
단속 규정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죠?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한 사람은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또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뭐죠?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전매한 사람은 뭘 합니까?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거. 이 두 가지만 꼭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탈법행위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것도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판례까지. 왜 가입표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위반할 때는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탈법행위라고 해서 학자분에 따라서는 탈법행위는 좀 덜 나쁜 거니까 뭔가 효력을 인정해 주자라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미친놈입니다. 우리 법은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람보다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한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법을 위반했는데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위반하는 사람이 나빠요? 아니면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위반한 사람은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로란 말이죠. 거꾸로 들어가요. 모르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뻔뻔하죠? 그죠? 막 들어가죠. 그죠? 앞에 보면 비켜 자식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알면서 거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비상등도 끼고 그죠? 꾸물꾸물 들어가다 앞에 차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는 몰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면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요? 숨기려고 우회적인 방법을 찾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법을 위반하는 건 다 똑같지 우회적으로 위반한다 그래서 그 가벌성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결국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뭐예요? 무효다라는 판례지 뭐 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판례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체가 다 뭐가 돼요? 가입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옵니다. 맨 밑에 103조가 나오죠. 자, 103조 한번 읽어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교재가 처음으로 법조문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법조문이 안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1조부터 102조는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거죠?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몇 조부터 시험 범위냐면 103조부터 시험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문을 정리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조문을 볼 때는 1조부터 몇 조까지는 보지 마세요. 102조까지는 보지 마세요. 더럽게 어려워요. 어렵고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몇 조부터요? 103조부터 시험 범위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문제는 103조라고 해서 처음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넘겨보시면 서설에서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나오고 쭉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아무런.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판례를 가지고 유용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리까리하죠. 그죠? 시간이 좀 부족해. 그죠? 부족해서 할까 말까 고민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제가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30페이지 중간에 민법 103조 관련한 구체적 유용화부터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판례에서 뭐가 반사회적인지는 몇 가지를 좀 볼 거란 말이죠. 자, 우리 판례는 뭐가 반사회적인지 뭐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를 유용화 대부분이 분류하고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일단 크게 둘러놔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말은 겉보기에는 반사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 우리 교재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약을 했다. 첩계약을 했다. 그죠? 또는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또는 뭐 법정에서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것이고 이런 걸 외우고 계시면 아주 그냥 한심스러운 거죠.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 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민법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바른 생활 문제죠. 첩을 드리는 게 반사회적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분은 뭐죠? 민법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을 들어갔다 왔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죠? 드라마 보면 요새 뭐가 많이 나오죠? 첩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험문에 나오지만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니까 따로 기억할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유형인데 첫째,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 별거 계약은 우리 판례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이해합니다. 뭐는요? 별거 계약은. 물론 별거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뭘 하지 못하냐면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처하고 부부싸움 끝에 오후 3시부터 별거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와이프를 강제로 끌어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판이 일륜적이잖아요.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을 공부하다 보면 나쁜 짓으로 들어가요. 나쁜 짓은 뭐 1번 유형인 거예요. 2번은 뭐냐면 나쁜 짓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어서 무효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별거 계약은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뭡니까? 무효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많이 나오죠.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입니다. 불륜계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인 해소라는 말은 우리 와이프하고 이혼하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이 얘기인데 요 자체는 나쁜 짓은 아니에요. 반사적인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미래를 예비해야지. 그죠? 와이프가 뭐죠?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해. 그죠? 그러면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이 없이 뭐죠?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와이프가 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집에 청첩장이 왔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갔다 와가지고 기억도 생생한데 2주 만에 청첩장이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돈 또 올라나 이런 생각도 들고 부주금도 받고 뭐예요? 뭐 축의금도 받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막 전화 올 거 아니야? 그 2년 선배인데. 아, 병이 형 뭐 웃기다는데 막 전화 올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예요? 와이프는 지금 장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지만 지는 뭐예요? 여친을 사귀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죽자마자 바로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결혼하면 좀 욕할 것 같으니까 참는 게 몇 주에 2주. 2주 참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장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면 나하고 꼭 결혼해 줄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걔가 결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결혼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혼인예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뭐 형사적으로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돌이를 죽이면, 갑을 살해하면, 그럼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것만 무효다 그러면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은 받을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죽이려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뭐 할 수 없습니까? 1억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번에 보니까 이대 교수가 조교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답안지 가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네가 정렬을 위해서 답안지를 만들어서 껴주면 내가 10만 원 줄게 라고 계약을 했다면, 그죠? 네가 답안지를 허위로 만들어서 껴주면 내가 너한테 박사기를 줄게 라고 했다면 답안지를 껴서 주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일 뿐이 아니라 10만 원을 주겠다, 박사기 주겠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무효다. 따라서 그 조교는 답안지를 작성해 줄 필요도 없고 10만 원도 받을 수 없고 박사기도 뭐죠?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돼서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뭐가 달라붙으면요? 금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집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요새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더 받으면 뭐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떡 준 사람도 처벌받았던데. 아무튼 이것도 행위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붙었기 때문에? 돈이 붙었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거죠. 그 다음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뭐 야당 의원이 뭐 고용태를 만나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야 이번에 청문회 때 진짜 진실되게 증언해줘? 약속할 수 있지? 그랬더니 좋대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용태가 맨입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00은 입금시켜 주십시오라고 뭐 받고요? 돈 받기로 했다면 이것도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데도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또 법정에서 증인이나 청문회에서 증인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한 증언할 법적인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뭐 받습니까? 처벌받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뭐 받고 하기로 했으면요?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고. 따라서 그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물론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이
임대한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거냐. 그죠?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갑이 만약에 밀수를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이마트 가서 칼을 구입했어요. 칼을 구입하는 거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동기가 살인을 하려고 칼을 구입했으면 어떨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박장을 개설할 동기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일단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동기가 그에게 뭐예요? 표시가 됐든지 그에게 알려졌다면 이 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뭐 하시려고요? 아 도박장 개설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못 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 갑에게 출자하기로 했어요. 뭐 하시려고요?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출자 계약은 뭐예요? 무효니까 출자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마트 가서 아줌마 여기 사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가지고 사심이 5자를 들고 캐셔 아줌마 앞에 딱 내려놨더니 아줌마가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칼을 이렇게 많이 구입하세요? 된 놈 죽이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으면 매매 계약이 뭐예요? 무효니까 당신에게 칼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2가지 한 겁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인 경우도 있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경우도 있는데 강제하게 되는 경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 그 다음에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는 경우, 동기가 반사적인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큰 가로로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30페이지 중간, 그죠? 599. 교재 기준으로는 뭐죠? 2. 민법 제130에 관련된 구체적 유형화부터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도 볼 거니까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